네, 이번 시간에는 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캘리브레이션은 라이트 프레임에서 다크 프레임을 빼고 플랫 프레임을 나누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이미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각 프레임의 구성을 보면 라이트 프레임은 시그널에 플랫 필드가 굽혀져 있고 다크와 바이어스, 강해가 플러스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다크 프레임은 다크와 바이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플랫 프레임은 플랫 필드와 플랫 다크, 바이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식을 각 프레임 구성 요소로 풀어서 쓰면 시그널에 플랫 필드가 굽혀져 있고 다크와 바이어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크 프레임을 빼주는 것이고요. 플랫 필드와 플랫 다크, 바이어스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라이트 프레임에서 다크 프레임은 그냥 바로 빼주면 되지만 플랫 프레임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플랫 프레임에서 플랫 다크와 바이어스를 빼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플랫 프레임 교정이라고 합니다. 픽스 인사이트에서는 플랫 프레임을 교정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플랫과 다크를 처리를 하고 나면 시그널만 남게 됩니다. 이 그림은 캘리브레이션 순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바이어스 프레임을 인터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마스터 바이어스를 만들고 개별 다크 프레임을 인터그레이션 한 다음에 마스터 다크 프레임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플랫 프레임은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스택해 놓은 마스터 바이어스와 마스터 다크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한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된 플랫 프레임을 스택을 한 다음 마스터 플랫을 만듭니다. 이렇게 마스터 프레임 세 종류가 만들어진 이후에 라이트 프레임을 캘리브레이션 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방법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보정은 마스터 다크만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라이트에서 다크만 빼고 플랫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고요. 표준 보정은 라이트 프레임에서 다크를 빼고 플랫 프레임에서 플랫 다크를 처리를 한 다음에 라이트 프레임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플랫 다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바이어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플랫 다크나 바이어스를 같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고급 보정은 라이트 프레임보다 더 긴 노출의 다크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스케일드 다크라고 하는데 스케일드 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바이어스 프레임을 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스케일드 다크를 만드는 기준이 바이어스를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이트 프레임에서 다크 프레임을 바이어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스케일 한 다음에 빼주고 플랫은 플랫 다크를 빼준 다음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미지 프로세싱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이 방법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라이트 프레임을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고 이때 라이트 프레임은 OSC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모노 같은 경우에는 LRGB 나머지 네로우 밴드 있으면 네로우 밴드 모두 각각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메틱 교정을 하고 코스메틱 교정이 끝나면 OSC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컬러 변환을 하게 됩니다. 컬러 변환을 한 후에 스타 얼라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개별 채널들을 스택을 하게 됩니다. 스택된 이미지는 가장자리를 크롭을 하고 노이즈 감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RGB 혼합을 하고 그
그 다음에 RGB 균형을 맞춘 다음 MBRGB 스크립트로 HA나 O3를 RGB 이미지에 스택을 하고 그 다음에 DB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DB 처리는 개별 프레임이 통합된 이미지에서 DB를 먼저 처리를 하셔도 되고 이후에 처리를 해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MBRGB를 처리한 이후부터는 RGB 이미지와 L 이미지 두 종류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L 이미지에 디컨볼루션을 적용을 하고 기타 필요한 처리 프로세서를 원하면 처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하게 됩니다. MBRGB 이미지 스트레치를 하고 L 이미지 스트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커브나 이런 것들을 뭐 히스토그램 등등을 약간 조절을 한 후에 LRGB 컨비네이션으로 MBRGB 이미지와 L 이미지를 컨비네이션 하여 한 장의 이미지, 컬러 이미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파이널로 약간의 터치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 순서는 뭐 다양하게 변경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마스터 다크를 만드는 것부터 마스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서 올 프로세스의 이미지 인터그레이션 메뉴를 사용하여 마스터 파일을 만듭니다. 일단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일단 add 파일을 클릭을 한 이후에 다크 파일과 바이어스 파일은 파일을 등록한 후에 그냥 스택만 하면 됩니다. 바이어스 파일을 등록을 한 이후에 이미지 인터그레이션 옵션은 에버리지, 노멀라이제이션은 노 노멀라이제이션을 선택을 하고 웨이트는 don't care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에뮬레이터나 이 아래 항목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픽셀 리젝션 1의 리젝션 알고리즘은 윈즈드 시그마 클리핑을 선택을 하시고 노멀라이제이션은 노 노멀라이제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Apply 글로벌을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스택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나오면 스크린 트랜스퍼 펑션을 실행을 한 후에 트랙 뷰에 체크를 하신 다음 오토 스트레치를 클릭을 하면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가 정상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스터 바이어스 이후사 MC의 마스터 바이어스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를 눌러서 파일을 삭제를 하시고 다크 파일을 선택을 하신 후 애드를 해주시고 바이어스 프레임과 설정이 동일하므로 바로 스택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오토 스트레치를 한 이후에 이미지 상태를 확인 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랫 프레임은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캘리브레이션 메뉴를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할 것이고요. Add 파일을 눌러서
플랫 파일을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디렉토리에 캘리브레이션 된 플랫 프레임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주시고 마스터 바이아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 앞서 만들어둔 마스터 바이아스를 파일을 등록을 하시고 마스터 다크에 체크를 하신 후 마스터 다크를 등록을 합니다. 이때 마스터 다크는 노출이 300초짜리입니다. 그러므로 플랫 프레임은 하고 노출이 다르기 때문에 옵티마이저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크는 바이아스를 포함하고 있는 다크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트에 체크를 해서 바이아스를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Apply Groove를 누르면 플랫 프레임을 캘리브레이션 하게 됩니다. 플랫 파일은 각 필터별 모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별 반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플랫 프레임은 플랫 마스터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 인터그레이션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고 Add 파일을 클릭을 하여 방금 캘리브레이션 한 플랫 프레임을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인터그레이션 메뉴는 에버리지, 멀티플리케이티브를 선택을 하시고 그림과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젝션 1은 윈즈드 시그마 클리핑을 선택을 하시고 노멀라이제이션은 이퀄라이저드 플럭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Apply 그룹을 누르면 마스터 플랫을 합성하게 됩니다. 네, 역시 스택된 마스터 플랫 파일을 오토 스트레치를 적용하여 이미지 상태를 확인한 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이미지를 캘리브레이션 해야 합니다. 이미지 캘리브레이션 메뉴를 사용을 하고 Add 파일을 눌러서 라이트 프레임을 등록을 합니다. 이때 등록하는 라이트 프레임은 블링크에서 제외할 이미지를 제외하고 남은 선택하기로 한 이미지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파일이 저장될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마스터 바이어스에 체크를 하신 후 마스터 바이어스 파일을 등록을 하고 마스터 다크에 체크를 하신 후 마스터 다크 파일을 등록을 합니다. 이 마스터 다크는 라이트 프레임과 노출은 같기 때문에 옵티마이저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바이아스를 포함하고 있는 다크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트에 체크를 해서 바이아스 파일을 빼줘야 합니다. 바이아스 파일을 빼줘야 하는 이유는 이미지 처리 순서가 라이트 프레임에서 바이아스를 먼저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트 프레임에서 바이아스를 먼저 빼고 두 번째로 다크 파일을 빼주기 때문에 다크 프레임을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으면 다크에 있는 바이아스가 두 번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캘리브레이트에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 이게 캘리브레이트에 체크를 해주지 않으려면 플랫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하듯이 다크 프레임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다크에 체크를 하신 후, 마스터 플랫 체크를 하신 후 마스터 플랫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랫 프레임은 앞서 캘리브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캘리브레이터에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스터 플랫을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는 마스터 플랫을 만들어서 등록을 했다면 캘리브레이터에 체크를 하시고 옵티마이즈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캘리브레이트에 체크를 하시면 다크 파일은 캘리브레이트 체크하면 다크에서 바이아스만 빼는 프로세서이고 플랫 캘리브레이트는 플랫에서 플랫 다크를 빼고 바이아스를 빼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트 체크를 하시면 다크와 바이아스를 모두 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록된 다크는 라이트 프레임과 같은 노출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즈에 체크를 해서 플랫 프레임과 유사한 노출이 되도록 스케일을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옵티마이즈에 체크를 하는 경우는 다크 프레임이 노출이 더 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프레임과 노출이 동일하므로 옵티마이즈에 체크했을 때 플랫은 정상적으로 캘리브레이션 되지만 라이트 프레임은 노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즈 체크를 하지 않고 미리 플랫 프레임을 교정을 한 다음 마스터 플랫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신 후 어플라이 그로바를 클릭하시면 라이트 프레임을 교정하게 됩니다. 칼라 CCD나 DSLR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해주면 되지만 모노 CCD의 경우 각 필터별로 모두 한 번씩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각 필터별로 각각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플랫 프레임이 각 필터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진행할 프로세스는 코스메틱 컬렉션인데 프로세스 올 프로세스에 코스메틱 컬렉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에더 파일을 눌러서 방금 캘리브레이션 한 라이트 프레임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신 후 아웃풋 디렉토리를 클릭을 하셔서 코스메틱 컬렉션 된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유저 마스터 다크를 클릭을 하신 후 마스터 다크 파일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터 다크 파일을 등록을 해 주시면 핫픽셀과 콜드 픽셀의 레벨이나 시그마 값이 레벨 값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이네이블에 체크하신 후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이 값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값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시려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하나의 이미지가 바탕화면에 오픈되는데 오토 스트레치를 적용하신 후 이미지를 확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 확대 축소는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두시고 휠로 확대 축소를 하시면 됩니다. 전처리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콜드 픽셀이나 핫픽셀이 없는 경우에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핫픽셀이 많이 보이는 파일들은 이 체크에 의해서 표시가 많이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양을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자신의 이미지에서 핫픽셀이나 콜드 픽셀이 제거되는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 파일을 마스터 다크 파일을 등록을 했을 때 기본 값들이 자동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자동으로 정해진 기본 값들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저 오토 디텍터에 체크를 하신 후 핫시그마와 콜드 시그마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3.0의 기본값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잘 제거가 안 되시면 4.0으로 올려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값 3.0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까만 동그라미 어플라이 글로벌을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DSLR 이미지 같은 경우에 코스메틱 커렉션을 잘못 처리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코스메틱 커렉션 처리는 생략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미지 숫자가 많네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코스메틱 커렉션이 잘 되었는지는 CC에 있는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자, 이렇게 보시면 캘리브레이션 한 파일과 코스메틱 컬렉션을 한 파일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이상한 것들을 많이 지웠기 때문에. 그런데 코스메틱 컬렉션이 지금 현재 이 이미지에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코스메틱 컬렉션을 건너뛰시면 됩니다. 항상 코스메틱 컬렉션이나 플랫 프레임 등을 처리를 한 이후에는 각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 이미지의 경우 디베이어를 처리하셔야 돼요. 칼라 변환을 하셔야 되는데, 올 프로세스에서 디베이어 프로세서를 선택을 하신 후 헤더 파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 된 것만, 코스메틱은 포기를 하고요. 등록을 하신 후 아웃풋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시고 디베이어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한 장을 불러와서 여기에 베이어 패턴, 모자이크 패턴을 어떤 걸 할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RGB로 선택을 해서 이 삼각형 뉴 인스턴트 아이콘을 드래그하여 이미지 위에 올려 놓으시면 컬러 변환이 됩니다. 컬러를 변환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녹색 캐스트가 진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를 해제를 하신 후에 오토 스트레치를 하면 녹색 캐스트가 없어집니다. 정상적인 컬러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RGB를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RGB를 선택을 하고, 디모자이크 메소드는 VNG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Apply 글로벌을 클릭을 하시면 컬러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노 CCD의 경우는 디베이어 할 필요가 없으며 컬러 CCD만 디베이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메틱 교정, 컬러 변환까지 한 상태이고요. 지금 이 절차에 서브 프레임 셀렉터 프로세스가 빠져 있는데, 컬러 변환을 한 후에 서브 프레임 셀렉터와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들을 여러 번 처리를 해갖고 중복되는 파일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디베이어 한 파일을 한 장 불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디베이어가 되었습니다. 다음 디베이어가 끝난 파일과 모노 CCD의 경우 모노 각 채널별 파일들을 이제 서브 프레임 셀렉트를 할 것입니다. 네, 서브 프레임 셀렉트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올 프로세스 서브 프레임 셀렉트를 선택을 하신 후 헤더 파일을 클릭하시고 디베이어 한 파일을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루틴의 매저 서브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시스템 파라미터를 클릭을 하신 후 자신의 CCD에 맞는 설정 값을 넣어줍니다. 서브 프레임 스케일이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이미지 스케일이 1.679 게인이 0.23 16비트 이미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값을 쓰시면 되고 아프 파일의 디렉토리에 서브 프레임 셀렉터를 저장할 폴더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가 sweight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워드 값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apply 그룹을 눌러서 에러가 났네요. 헤더에 네, 그러면 이렇게 파일 분석한 결과 그래프와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사용할 값은 FWHM과 편심, 그 다음에 SNR 세 개의 값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 FWHM을 선택을 하신 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FWHM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이 값이 특별하게 많이 벗어난 값이 있으면 그 값은 제외를 하면 됩니다. FWHM은 작은 값이 좋은 이미지이고 가장 좋은 이미지인 파일 이름을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각 채널별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도 서브 프레임 셀렉터는 모노 같은 경우에 각 채널별로 각각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각 채널별로 각각 처리를 하시고 각 채널에서 가장 좋은 FWHM을 가지는 이미지를 메모를 해 두셔야 합니다. 2-50번. 이 이미지는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이나 그 다음에 정렬 시 레퍼런스 이미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FWHM이 지금은 크게 벗어난 것이 없는데 4.2 이상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2 이상을 버리려면 여기에 FWHM 4.2 이하만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한 다음에 실행을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M 네, 보시면 4.2 이상 값을 가지는 이미지 앞에는 X 표시가 됩니다.
이 이미지는 이 그래프에도 역시 X 표시가 되고요. 이 이미지는 제외하겠다는, 스택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편집률도 넣고 싶으면 엔터 두 개를 쳐주신 다음에 편집률과 SNR 웨이트를 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값들은 큰 값들이 좋은 것입니다. 큰 값들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집률을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하신 후에 가장 낮은 값들을 제외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제외를 할 이미지들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FWHM만 사용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또 에러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중치를 부여를 할 수 있는 난인데 각 이미지에 가중치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 부여는 이 공식을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 웨이트에 아까 다 0이었는데 지금은 가중치 값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여기 웨이트를 오름차 순으로 보시면 가장 좋은 이미지가 93의 가중치를 가지고 가장 안 좋은 이미지가 64의 가중치를 가지는데 이 가중치 값을 50에서 100 사이 값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 이미지 스택 시에 이 가중치 값에 따라 그 스택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스택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가중치를 바꿔주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 가중치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 값이 파일 헤드에 등록이 되는데 sweight라는 키워드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루틴에 output 서브프레임을 선택을 하신 후 apply 글로벌을 적용을 하면 여기서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만 이 서브프레임 셀렉트 폴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택에 이 이미지만 사용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 정렬을 할 차례입니다. 프로세서, 올 프로세서, 스타 얼라이먼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레퍼런스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뷰를 클릭을 하셔서 파일로 바꿔 주신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등록을 할 것입니다. 레퍼런스 파일을 등록을 할 것인데 방금 서버 프레임 셀렉터에서 2-50번이 가장 좋은 FWHM을 가졌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고 여기에 제너레이터 드리저 데이터는 그 언더 샘플링 시스템에서는 제너레이터 드리저 데이터를 체크를 하신 후에 드리저 데이터를 만드시면 되고 이걸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체크 없이 이미지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다음에 드리저 데이터를 스택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저 데이터 생성을 체크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서브프레임 셀렉트에서 선택해 놓은 파일을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AL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기본 값을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Apply 그룹을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정렬은 각 필터별로 이미지 정렬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순서입니다. All 프로세스에 로컬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도 레퍼런스 이미지에 지금 정렬한 이미지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서브프레임 셀렉트에서 FWHM이 가장 좋았던 파일을 레퍼런스 이미지로 등록을 하시고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두시고 제너레이터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에 체크를 하신 후에 파일을 얼라인 해놓은 파일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웃풋 디렉토리는 얼라인 디렉토리에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드리즈 데이터와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노멀라이제이션이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드리저 데이터와 원본 이미지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이미지를 스택을 할 순서입니다. All 프로세스 이미지 인터그레이션 메뉴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Add 파일을 선택을 하신 후에 얼라인 한 파일을 등록을 해 주시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Add 노멀라이제이션 파일을 클릭을 하신 후 노멀라이제이션 파일 확장자가 XNML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파일을 등록을 해 주시고 드리즈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Add 드리즈 파일을 선택을 하신 후 등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좋은 이미지 FWHM이 가장 좋았던 이미지를 클릭을 하신 후 Set Reference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래쪽 만약 이 파일이 가장 좋았던 이미지 지금 현재는 맨 위에 있는데 만약에 맨 아래에 있는 이미지였다면 Set Reference로 하면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이미지가 맨 위에 올라가게 Set Reference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터그레이션은 컨비네이션 방법은 에버리지, 노멀라이제이션은 멀티, 이게 아니네요. 네, 이제 이미지 인터그레이션을 할 순서입니다. 이미지 인터그레이션 프로세서를 실행을 하신 후 헤더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얼라인된 파일을 등록을 하시고
Add Normalization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Normalization 파일을 등록을 하시고 Add Dredge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Dredge 파일을 등록을 하신 후 서브프레임 셀렉트에서 FWHM이 가장 좋았던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후 Set Reference를 누르시면 이 파일이 가장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인터그레이션 메뉴의 컨비네이션은 Average, Normalization은 Additive with Scaling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Weight는 아까 서브프레임 셀렉트에서 웨이터 이름을 넣었던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ITS 키워드를 선택을 하시고 키워드에 S 웨이터라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리즈 데이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Generate 드리즈 데이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리젝션 1에는 윈즈드 시그마 클리핑 스케일 제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윈즈드 시그마 클리핑을 선택을 하는 것은 이미지 순수의 이미지 라이트 프레임의 이미지 개수에 따라서 이게 10장 이하는 퍼센타일, 15장까지는 윈즈드, 15장 이상은 리니어 핏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윈즈드 시그마 클리핑을 선택을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젝션 2는 그냥 기본값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어플라이 글로벌을 클릭하시면 이미지를 스택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스택한 후에 드리즈 데이터를 한 번 더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택된 이미지가 보이는데 보시면 나머지 이제 모노로 했을 경우에 각 채널별로 스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드리저 인터그레이션을 할 것입니다. 프로세스, 올 프로세스의 드리저 인터그레이션을 선택을 하신 후 그냥 기본값으로 쓰시면 되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Enable Normalization에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Add 파일을 눌러서 드리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Add Normalize 파일을 선택을 하신 후 Normalize 파일을 등록을 하신 후 Apply Groove를 선택을 하시면 드리저 인터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드리즈 인터그레이션은 2 곱하기 2 드리즈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4배로 가로 2배, 세로 2배로 커지게 되거든요. 용량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드리즈 인터그레이션으로 만든 이미지는 리샘플을 통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후에 후처리를 해주시면 조금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올 프로세스에 리샘플을 실행을 하시면 그냥 정상적인 인터그레이션, 원본 이미지로 인터그레이션을 한 경우에 트랙뷰를 체크를 하시면 이미지 크기가 4100 픽셀에 2800 픽셀을 보여주고 있고 드리즈 인터그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8200에 5600 그러니까 가로 2배, 세로 2배로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크면
후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원래 크기로 줄인 후에 New Instant 아이콘을 이미지 위에 올려다 놓으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신 후에 이제 후처리 과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처리 과정을 마치겠습니다.